그러면 김프로의 미스터 마켓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주세요. 오늘 미국으로 모시고 갈 텐데 헤드라인이 한국은 PF 위기를 얘기하고 미국은 상업용 건물 위기, 연체율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 뭐 사실 묵은 뉴스인데 사실 잊을만하면 나와요. 잊을만하면 나오고 그래서 어제 현지 시각으로 마켓워치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이라는 게 CMBS라는 게 있거든요. MBS가 뭐냐면 네네네.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잖아요. 네. 예. 그건 아시죠? 모기지 백투 시커를. 예. 그러니까 모기지가 이제 부동산이고 네. 백드라는 게 이제 보증, 네, 보증. 뒤에 붙인다. 네. 그다음에 시큐리티가 증권이니까 부동산 저당 증권인데 C가 이제 커머셜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인데 이 오피스 대출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피스라든지 상업용 건물에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한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동화한다고 그걸 이제 증권으로 만들어서 유동화하는데 이 오피스 대출 자체의 연체율이 5.28%예요. 오, 연체율이. 그러니까 저는 금리가 5%는 되는 줄 알았어요. 100억 대출 해줬으면 5억 이상 연체라는 거죠. 그게 5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래서 이런 그 CMBS의 어떤 가격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 근원은 이제 공실률인데 이게 데이터 업체 코스닥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오피스의 공실률이 13.6%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채 건물이 있다 그러면 13채는 비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2019년 말에 얼마였냐? 9.4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다는 거.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치인데 올해 말에는 15.7, 2026년도 말에는 17%를 넘을 것으로 봤다. 공실률이. 공실률이 17%요? 이게 뭐 중국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뭐 빈집 쫙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 100개 중에 미국 사무실이 100개 중에 17개는 17개는 빈다는 얘기예요. 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 코로나19 시절에 재택근무가 진짜 확실히 그것도 대형사 잘 나가는 기업은 확실히 정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대형사 예를 들면 아마존 이런 데들도 보면 지금 3일 나오라고 하거든. 3일 나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3일 나오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3일 나오면 그래도 뭐 오피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본사가 어디 있죠? 시애틀에 있잖아요. 예, 네. 예. 시애틀의 본사에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영업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구성원이 만약에 100명 있다. 100명이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시애틀 그 커뮤팅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에 그 거주하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팀장은 콜로라도에 또 뭐 팀원은 저기 텍사스 오스틴에 하물며 런던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사는 3일 동안 나오라 그러면 시애틀까지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독서실 같은 그냥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시애틀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재택근무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생각하는 오피스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거와 지금 주 3일 근무하는 거하고 컨셉이 다르다니까. 옛날에 가면 뭐 회의실에서 동료들 야 부서원들 뭐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나가서 남의 책상에 그냥 공유하는 책상에서 이 인터넷으로 이거 하고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재택이 끝나서 이제 뭐 출근하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 대도시의 이 오피스 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체결된 사무실의 임대 계약의 절반 가까이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실률은 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내가 임대해서 주로 5년 6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 혹독한 시절을 겪고 나 오피스 안 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기가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그럼 더 늘어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데는 올해 미국 사무실 가격이 20% 추가로 떨어질 걸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초고점 코로나 고 나오기 직전 그게 최고점인데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는 43%가 빠진다는 거예요. 상업용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까 제가 뭐라 하죠? MBS는 백드 시큐리티라 그랬잖아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담보로 맡겨진 그러면 이 시큐리티가 이제 굉장히 빠질 수가 경매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나오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라 올해 상환또는 재융자 대상인 리파이낸싱 대상인 오피스 빌딩 관련 상업용 모기지 규모가 1,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2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만기 일시에 갚는 구조가 80%래요. 아, 원금 상환 없이. 네, 원금 상환이라는 걸 분할해서 이렇게 갚아오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딩을 팔아서 갚으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빌딩이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팔아봐야 산 가격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이 상업용 부동산 발 위기라는 게 꽤 심각한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금리도 조금 내려오고 또 연준에서도 좀 타이트한 거를 좀 완화한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추세를 뭐 거역하기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디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조만간 만료되는 미국의 605개 건물 중에 224개 4개가 재융자의 어려움을 겪으시다. 리파이싱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성이 이제 금융회사로 이렇게 이전될 가능성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 은행 자산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문에서 약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9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대형 은행에 비해서 중소형 은행이 훨씬 익스포저가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3월인가요? 2, 3월 달에 뱅크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채권 금리가 올라서 그렇게 된 건데 예. 이 부동산, 이 사무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발 위기는 아직은 촉발되지 않았고 잠복해 있는 거다. 이렇게 한국은 괜찮냐? 한국도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은 9월 말 작년 9월 말 비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4.4%를 기록했는데 이거 비은행이라서 좀 높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것마저도 2022년도에는 2.4%였으니까 거의 더블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실제로 그래서 뭐 연예인들 뭐 꼬마 부동산 사가지고 뭐 100억 투자해서 400억 벌었다 뭐 이런 뉴스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그 뭐 강남이고 뭐 어디고 간에 꼬마 부동산 이거 있잖아요.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썰렁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경매에 제일 많이 넘어올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 연기금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거든요 이쪽에. 미국 그 상업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뭐 4대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면 올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주요 연기금 공제의 해외 대체 투자 잔액이 1,153억 달러나 되는데 1,153억 달러가 해외 대체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150조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투자 대상별로 보면은 부동산이 이 중에 416억 달러예요. 50조. 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45%, 416억 달러에 45% 200억 달러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거의 한 30조. 26조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0%가 북미야. 그러면 와. 13조. 네. 북미는 또 근데 미국이 자기 돈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국민연금. 그럼.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낸다고. 안 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온다니까. 돌아오면 이제 그걸 장부가로 막 그 평가했던 걸 이제 시가 반영해서 상각하고 손실 처리하고 이런 일들이 곧 와서 그 연기금 공제 수익률에 영향을 줄 거랍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보험회사도 이런 거 갖고 있고. 내 오해 아니에요. 큰일 났네 이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 상업부동산 터지는 게 미국 뭐 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미국은요 절대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어디랑 일 비슷하네. 없어요. 어디랑 비슷해. 미국은 어려우면 절대 자기만 어려운 적이 없어요. 태형이랑 비슷하네요. 절대. 아이고, 참. 남의 뼈도 깎아요. 너의 뼈 깎는. 네. 그러니까 뭐 못 망하게 또 여러 곳에서 또 막아주겠군요 또.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네. 자 우리 권 기자님, 다음 주인가요 이제 CES 가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권 기자는 안 가. 그러니까 권 팀장님은 안 가시고 유정훈 기자가 일요일 날 출발합니다. 유정훈 기자를 비롯한 우리 취재팀이 갑니다. 네. 가서 어제 저한테 왔길래 야 이번 확실히 좀 하자. 네. 네. 그냥 확실히 뭐 어떻게 취재해서 취재를. 찍어가지고 네. 그래서 현장도 연결하고. 다른 곳들이 다 못 보는 것까지 네. 샅샅이 하여튼 네. 찾아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 팀장님. 그리고 일반적인 것만 보고 오지 말고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싶어하니까 되게 넓으니까 되게 골라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우리 시청자들 관심 가질 만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좀 알아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